자, 페이지 230쪽 홀수 불러드리면 짝수 불러드리면 되나요? 아니요, 우리가요. 가야 돼요? 230쪽 1번에 3번 2번도 3, 3번에 2 4번에 기억, 니은 5번에 5번 6번에 가장 높은 건 D, 가장 낮은 건 B 7번에 5 8번에 4 9번에 3 10번에 3 11번에 2 12번에 3 13번도 3 14번에 2 15번에 4 서술형은 다 풀어드렸죠? 자, 질문 불러주세요. 4번, 10번이요. 4번, 10번 나왔네요. 2번, 7번이요. 2번, 7번 또 질문 뭐 하나? 11번. 11번 13, 14요. 13, 14 해볼게요. 2번부터 온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절대 온도 단위는 K라고 쓰고 켈빈이라고 맞죠? 0도씨는 절대 온도 273켈빈과 같다? 0도씨는 여러분들 섭씨 온도에다 얼마를 더한 게 273을 더한 게 절대 온도잖아. 0도씨는 273켈빈이다라는 말이 맞죠?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온도가 높다라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써 있죠? 3번이 틀렸네요. 이런 거 왜 틀려? 온도로 물체의 차고 따뜻한 정도를 비교할 수 있고 맞죠? 온도는 물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의 활발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도 맞잖아요. 그죠? 4번 일상생활 속 모습으로 열평형 상태인 거. 열평형은 온도가 같은 거야. 그래서 열의 이동이 없는 거라고. 기억. 온도계 구부를 오랫동안 쥐었더니 눈금이 올라가다가 일정해졌다. 내 손의 온도하고 온도계 온도가 같아진 거잖아. 열평형 맞아. 니는 찬물에 얼음을 넣었더니 시간이 지나 얼음이 더 이상 녹지 않고 일정하잖아. 온도 0도로. 0도씨로 일정할 거 아니야 얼음을. 지금 가스레인지 위에 불이 계속 끓고 있다. 물은 온도가 100도가 맞지만 가스레인지 밑에 있는 불은 개 뜨거운 거잖아. 가스레인지 불하고 얘하고 온도가 똑같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네, 에어컨으로 방 안의 온도를 낮춘다. 에어컨 바람 자체의 온도가 더 낮은 거잖아. 에어컨 바람하고 공기하고 온도가 똑같아지진 않았지. 다 그래서 기억니 7번 어떤 물체에서 일어나는 대류 현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매질이 없는 곳에서 일어난다. 뭐야? 대류가 뭐예요? 온도가 높아지면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고 온도가 낮아지면 무거워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지? 그러면서 물질이 직접 이동하면서 열을 전달하는 방법이 대류잖아. 주로 고체와 액체가 아니라 액체와 기체에서 일어날 거고 온도차가 작을수록 온도차가 클수록 잘 일어나겠지. 4번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 이동으로 입자 사이의 거리가 좁아진다.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 자체가 이동하면서 간격이 좁아진다. 맞는 표현이잖아. 맞는 표현이 좁아지는 건 뭐야? 입자 사이의 거리가.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입자 사이의 간격은 벌어지면 벌어지겠지. 좁아질 수가 없겠지. 맞아. 5번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입자가 직접 이동하여 열이 나.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가벼우면 위로 올라가고 무거우면 내려오면서. 답 5번 맞아. 10번 단열의 방법이 나머지 4과 다른 것. 금속 냄비의 손잡이 부분을 플라스틱으로 만든다. 창문을 이중 유리로 만든다. 3번 보온병 안쪽을 금속판으로 만든다. 그런데 1번, 2번은 다 뭐야? 전도를 막아주는 거예요. 3번은 뭘 막아주는 거예요? 열의 전달 방증, 복사를 막는 거죠. 아이스박스를 단열대로 만든다. 이것도 전도를 막아주는 거고요. 5번 건물을 지을 때 스트라이펌을 이용한다. 이것도 전도로 인해 발생하는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번, 2번, 4번, 5번은 다 뭐를 이용한 거? 전도로 이동하는 열을 막아주는 거고 3번은 뭐? 복사로 이동하는 열을 막아주는 거라는 거. 자세 똑바로 해라. 선생님. 말해. 근데 10번에서 1, 3, 4, 5번이 단열재가 고체고 딱 2번만 단열재가 기체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2번이 다른. 아니지. 보온병 안쪽을 금속으로 만든 것 자체는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이 아니란 얘기야. 네. 네가 얘기하는 것도 틀리진 않은데 이상한 답을 골랐지. 과학적 답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현상적인 거. 액체인데? 기체인데? 뭐 그딴 거 봐. 과학 문제를 풀라고. 자, 11번. 질량이 같은 금속 A, B에 열을 가하고 온도 변화 측정했다. 기억 볼까요? 열을 가하자. 여러분들 누가 똑같은 열을 줬어요? A하고 B하고. 그랬더니 누가 더 온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A하고 B하고 똑같이 10kcal 열량을 줬잖아. 그런데 누가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갔냐고. A가 더 많이 올라갔지? 그럼 식힐 때 누가 더 온도가 많이 내려가? A가 많이 내려가는 거야. 쉽게 끓은 게 쉽게 냉각된다고. 그럼 기억이 맞겠네요. 금속 A와 B는 동일한 열량 가했잖아. 10kcal라고. 니 맞죠? 디귿 열을 가한 후 금속 A보다 금속 B의 입자 운동이 활발하다. 입자 운동이 활발한 정도는 뭐야? 온도지. 온도는 누가 높아? A가 높지? 그럼 A의 입자 운동이 더 활발하다는 말이 맞는 거지. 맞아.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는 거지. 13번. 그러면 하루 동안 해수욕장 모래와 바닷물의 온도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냅니다. 이거 보고 뭐 할 수 있어요? 바닷물이 받은 열량이나 모래가 받은 열량은 똑같아. 어차피 햇빛을 받는 거니까. 그런데 바닷물은 온도 변화가 거의 없어. 모래는 온도 변화가 크잖아. 그지? 뭐 할 수 있어 이거 가지고? 바닷물이 비열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자, 문제 간다. 모래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작다. 맞죠? 모래와 바닷물의 비열은 하루 동안 여러 번 변한다. 비열은 바뀌는 거 아니에요. 물질의 특성이라서. 틀렸고요. 디귿 하루 동안의 온도 변화는 모래가 바닷물보다 크다. 그렇잖아. 다 그래서 3번. 14번. 그림은 길이와 굵기가 같은 철선과 구리선을 각각 100g의 추를 매달고 가열하는 모습이다. 가열하면 열팽창이 일어날 거잖아. 그지? 그런데 봐. 구리선의 추의 높이가 철선의 추의 높이보다 낮아졌대. 누가 더 많이 늘어난 거야? 누가 더 많이 늘어난 거냐고? 추의 높이가 낮아졌으면 그만큼 많이 늘어난 거 아니야? 누가 많이 늘어났어? 구리선의 추의 높이가 철선의 추의 높이보다 낮아졌다 그랬잖아. 글을 못 읽나 이것들이. 구리가 그럼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럼 구리가 철보다 열팽창이 더 많이 한다 그 얘기인 거잖아. 다 그래서 몇 번? 2번 되겠죠. 자, 생물으로 갑시다. 생물. 저번 주에 생물 숙제가 페이지 136쪽이었네요. 몇 쪽? 136쪽. 136쪽으로 가세요. 다 불러드릴게요. 136쪽. 페이지 136쪽. 1번에 3번. 2번에 니은 디귿. 3번에 2번. 4번에 2번. 5번에 5번. 6번에 A, B, D, C. 7번에 공기와 접촉하는 면적이 커서 기체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난다. 접촉 면적이 커서 기체 교환이 효율적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접촉 면적, 공기와 접촉하는 면적이 커서 기체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난다. 공기와 접촉하는 면적이 커서 기체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난다. 공기와 접촉하는 면적이 커서 기체 교환이 효과적으로 일어난다. 하율 이거 좀 벗어. 너무 더우니까 놀지 말고. 8번의 답은 4번. 9번의 답은 5번. 10번의 답은 3번. 11번의 답은 2번. 12번의 답은 가는 들숨.
나는 날숨. 13번 이 시기는 들숨이야 날숨이야? 들숨이 되겠죠? 호흡기관의 상태는 뭐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간 거고요. 늑걸음 위로 올라갈 거고 뭐 흉곽의 압력은 높아지고 등등등 이런 거 쓰라는 얘기예요. 그냥 뭐만 쓰자? 들숨만 쓰자. 14번에 1번 15번에 5번 16번에 가는 이산화탄소 나는 산소 17번에 4번 18번에 동맥혈은 B 정맥혈은 A 19번에 어디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버리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버린다는 거. 그 모세혈관에서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버리게 된다는 거. 산소 흡수 이산화탄소 방출 뭐? 15번의 정답이 뭐라고 했어요? 5번. 자 질문 몇 번 너 나한테 물어. 찬우 나한테 물어. 답이 몇 번에? 3번이요. 3번의 답이 2번. 틀린 거 질문해. 17번. 17번이야. 12번이요. 12번이야. 13번이요. 13번이야. 16번이요. 16번 빨리 불러. 9번. 9번. 5번. 5번. 19번. 19번. 갑시다. 5번부터 볼게요. 심한 운동을 하면 호흡이 점점 빨라진다. 그 까닭으로 옳은 것은 심한 운동을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근육에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발생했다는 얘기야. 맞아?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져? 산소를 써버리고 이산화탄소가 생겼겠지? 그 생긴 이산화탄소 갖다 버리고 그리고 산소를 빨리 공급해주기 위해서 숨을 헐떡헐떡 빨리 쉬는 거예요. 다음 몇 번? 5번. 9번. 그림은 사람의 호흡기관 모형을 나타내는 거다. A가 올라가고 B가 내려갈 때 A가 늑골이잖아. 가슴뼈 그지? B가 횡격막. 그럼 A가 올라가고 B가 내려갔다. 가슴뼈가 위로 올라가고 횡격막이 아래 내려갔어. 이거 뭐야? 흉곽 사이즈가 커진 거지? 들숨이야 들숨. 흉곽 내부의 압력이 낮아지니까 바깥에 있는 공기가 들어오게 되는 거라고. 들숨 맞아? 그럼 폐가 수축하는 게 아니라 팽창할 거고 흉곽이 좁아지는 게 아니라 넓어질 거고 내부의 기압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겠지. 부피가 커졌으니까. 공기가 몸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겠고. 숨을 들이쉴 때 상황이다. 5번만이 맞겠네요. 맞죠? 12번. 표는 사람의 들숨과 날숨에 포함된 기체 성분을 나타내는 거다. 가와 나 상에 해당하는 상태를 쓰셔 그랬잖아요. 가 이게 공기 조성 그대로잖아. 이게 들어오는 기체지 뭐. 들숨이고 나는 질소는 그대로인데 뭐가 산소가 적어졌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졌지? 사람 몸이 내보내는 기체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가 날숨이겠지 뭘. 이해돼? 13번. 뭐 13번은 질문을 해. 횡격막 아래를 당긴 거잖아. 고무막이 횡격막 역할을 하니까. 그럼 공기가 어떻게 바깥에 게 들어오는 거죠? 무슨 과정이라고? 들숨이라고. 들숨. 16번. 아이고 씨. 야 A가 뭐냐? 조직세포가 혈관으로 주는 거야. 산소 기체 줘야 돼? 이산화탄소 기체 줘야 돼? 야 조직세포는 무슨 기체를 받아줘야 돼? 받아야 돼? 혈관으로부터. 야 조직세포는 무슨 기체를 받아야 되냐고?
산소. 산소 기체를 받아야 돼. 뭘 버리고? 이산화탄소. 또 A가 이산화탄소야. B가 산소고. 그림 보면 그냥 아는 거잖아. 조직세포가 무슨 기체가 필요한지를. 맞아. 아이고 17번 뭐야 길면 안 하는 거야? 기억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산화탄소가 이동한다. 맞잖아. 산소 분압은 폐포에서 가장 높고 조직세포에서 가장 낮다. 이것도 맞아요. 분압이 높은 쪽에서 분압이 낮은 쪽으로 기체가 이동해 가는 거니까. 이것 이산화탄소 분압은 조직세포에서 가장 높고 폐포에서 가장 낮다. 이것도 맞다고. 그래야 이산화탄소하고 산소가 그와 같이 이동할 거니까. 폐포와 조직세포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에는 에너지가 필요 없죠. 기체 교환의 원리 뭐야? 분합차에 의한 확산. 뭐라고? 합차에 의한 확산. 확산은 그냥 많이 몰려있는 곳에서 적은 쪽으로 퍼져나가는 거잖아. 에너지 필요해 안 해?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방구 꼈어. 그럼 그 냄새가 나가는데 에너지가 필요하냐? 확산에 에너지 필요해 안 해? 안 하잖아. 답글에서 4번 19번 근데 입자들이 확산하면서 에너지를 뭐? 에너지를 쓰잖아요. 왜 써? 입자들이 운동해서 확산하면서. 입자들의 운동 자체가 줄어들어? 그러면 네 말대로 에너지 쓰는 게 맞아. 입체 자체 운동 정도가 활발한 정도가 줄어드냐고. 줄진 않아요. 그대로야 그럼. 네. 활발한 정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는 가지고 있던 에너지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 네. 근데 왜 줄어드냐 에너지가. 19번 19번은 뭐야? 산소가 폐포 A, B, A가 뭐냐? 모세혈관 A, B에 흐르는 혈액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 분압을 나타내다. A로 들어가서 B로 나오는 거지. A로 들어가서 B로 나올 때 뭐가 많아졌냐고? 산소 기체가 많아졌잖아, 그치? A로 들어가서 B로 나올 때 뭐는 적어졌어? 이산화탄소 기체는 적어졌잖아. 그럼 기체 교환할 수 있잖아. 산소는 어디서?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들어갈 거고,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에 있던 게 폐포로 빠져나간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쉬우 멍 때릴 거야. 난 헛것을 봤냐? 이 새끼 무슨 139쪽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아까 개 많네. 1번 다음은 그림은 사람의 호흡 기관을 나타내는 것이다. A가 기관이잖아. 기관 그치? A에는 섬모가 있어. 이물질을 걸러낸다. 맞아. 그 걸러낸 게 가라로 빠져나와요. 2번 A에서 기체교환이라는 건 아니잖아. 말도 안 되고. B가 내려가면 횡격막이잖아. B가 폐 속의 공기가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던 게 들어와야겠지. 4번 C에는 점액이 분비돼 먼지 세균 걸러내는 건 A가 하는 역할이야. C의 수가 적어지고 크기가 커지면 기체교환이 아니지. C 수가 많고 크기가 작아야 표면적이 넓어져서 기체교환이 효율적인 거라고. 5번도 틀린 거야. 답 몇 번? 1번 2번 야 B시기가 A시기는 압력이 높아 낮아? A시기 그래프 봐봐. 대기압보다 압력이 높아 낮아. A는 높지? 그럼 이거는 압력이 높은 쪽에서 압력이 낮은 쪽으로 공기가 이동해 가는 거야. 그럼 뭐 많이 압력이 높으니까 이건 들숨이야 날숨이야. A는 들숨이야 날숨이야. 대기압보다 압력이 높다며. 공기는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해 가는 거라고. 그럼 몸 안에 압력이 더 높잖아. 그럼 공기는 몸 안에서 바깥에 빠져나가는 거지. 그럼 들숨이냐고 날숨이냐고. 날숨이잖아. 쓰라고 A 날숨이라고. B는 대기압보다 압력이 낮죠? 그럼 바깥에 있던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B는 들숨이라고. 그래서 A가 날숨이야. 날숨일 때 갈비뼈 횡격막이 상승하다. 이거 틀렸어요. 안 읽어봐도 알아. 갈비뼈가 올라가면 횡격막은 내려가야 돼. 갈비뼈가 내려오면 횡격막이 올라와야 되고. 그래서 1번은 갈비뼈 횡격막이 둘 다 상승한다니까 말도 안 돼. 이건 틀렸어. 1번 2번 B식이 들숨이잖아.
외부 공기가 폐로 들어온다. 이게 답이네. 3번 갑시다. 야, 기억 써. 기억이 뭘까요? 폐 동맥이에요. 폐로 가는 혈관이잖아. 기억이 뭐라고? 해동맥. 폐 동맥이야. 그럼 니은 뭐야? 폐 정맥이겠죠. 야, A 기체는 뭐냐? 폐에서 버리고 있잖아. 모서리관에서 이놈을 A를.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야. B는 뭐겠어? 산소. 산소. 끝났어. 답 찾아. 뭘까? 에너지를 기체 교환은 에너지 안 쓴다 그랬잖아. 확산이라서 틀렸고. A는 산소 틀렸네. 혈액 속 산소의 농도는 당연히 니은에서 높겠지. 폐를 거쳐야 산소 농도가 높아질 테니까 틀렸고. 혈액 속 이산화탄소 농도는 가기 전이 더 클 거야. 기억이 크겠지. 틀렸네. 5번이 답이네. 기억에서는 정맥혈. 여러분 정맥혈, 동맥혈 구진이 뭐야? 정맥혈, 동맥혈 정의가 뭐냐고? 동맥이야 그러면 동맥혈이야? 아니지. 산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동맥혈이고 이산화탄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정맥혈이죠. 폐에서 기체 교환을 했기 때문에 폐로 가기 전에는 정맥혈, 폐를 거치고 나면 동맥혈이라고. 맞아. 답이 그래서 몇 번? 5번. 4번. 야, 기흉환제는 구멍이 뚫렸지. 폐에 구멍이 뚫렸잖아. 흉곽 내부에 어떻게 달라질지 비교하라 그랬는데 기흉환자는 구멍이 뚫렸으니까 흉곽 내부의 압력이 그만큼 많이 낮아져 안 낮아져?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그만큼 압력 차이가 크다 작다? 작다고. 그만큼 공기 이동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오케이? 끝! 자, 배설로 갑니다. 페이지 몇 쪽? 140쪽. 잘 봐. 오늘 숙제는 142쪽부터 144쪽까지예요. 자, 갑니다. 여기 봐. 배설은 생명활동 결과 생성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현상이에요. 그냥 노폐물, 여러분들 똥 싸는 건 배설 아니야. 과학에서의 배설이 아니라고. 똥 싸는 건 소화의 마지막 과정이야. 소화되지 않은 걸 몸 밖으로 밀어내는 것 뿐이라고. 배설은 뭐라고? 생명활동 결과 영양소가 소모가 돼. 그 영양소가 태워지게 되면 뭐가 발생한다고? 노폐물이 만들어진다고. 그 노폐물을 몸 밖으로 버리는 거야. 여기 봐. 여러분들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영양소는 3개야. 뭐야?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단백질이야. 맞아. 탄수화물은 뭐로 구성되어 있어? C, H, O로. 지방도 뭐로 구성되어 있어? C, H, O로 구성되어 있어. 그런데 단백질은 C, H, O에다 뭐도 있다고? N, 질소도 있어. 그럼 다 공통으로 뭐가 있어? CHO. CHO가 있죠. 그래서 뭐가 생겨? 얘네들 분해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생겨.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얘에서도 이산화탄소 어디서 버려? 폐를 통해서 버리게 되잖아. 그지? 이것도 배설이야. 엄밀하게 얘기하면. 수소는 어디 갔어요? 뭐? 수소. 아직 안 했잖아 이 새끼야. 아니 C 했더니 H는 어디 갔니 이런 씨. 선생님, 에이. 그럼 방귀는 뭐예요? 아까 똥 싸는 건 배설 아니라 그랬잖아. 똥 싸는 과정의 일부잖아. 소화의 마지막 과정이야. 질문이냐 이거. 수소가 연소가 되면 뭐가 만들어진다? 물. 물은 주로 어디서 버려? 오줌을 통해서 또는 땀을 통해서 또는 수증기를 통해. 입에서 수증기가 그래 빠져나가겠지. 얘도 다 만들어진다고. LG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맞아. 대장에서 흡수하면 안 돼요. 물이 부족하면 오줌 거의 안 싸.
네가 개 목말라 그럼 오줌도 안 나와. 네 몸은 훌륭해서. 근데 나무도 계속 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돼? 네가 선인장이야 새끼야? 아유. 자, 또 여기 N이 있네. 얘만 뭐가 가지고 있다고 N이 가지고 있지.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다? 암모니아가 만들어져요. 뭐가 만들어진다? 어머니야. 암모니아 화학식 NH3야. 근데 이 암모니아는 독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오. 그래서 얘를 독이 없는 걸로 바꿔줘야 돼. 어디서? 간에서. 뭐에서? 간. 간에서 바꿔 암모니아를 독성이 없게끔. 뭐로 바뀐다? 요소로 바뀐다. 뭐로 바뀐다? 요소. 요소로 바뀐다. 이 요소를 어딜 통해서? 신장을 통해서 오줌으로 해서 걸러낸다고. 배설이 뭔지 알겠지? 생명활동 결과 만들어진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라고. 생명활동 결과 만들어진 노폐물이 뭐 있다? 이산화탄소, 물. 그 다음에 뭐 있다고? 암모니아. 근데 암모니아는 독성이 있어서 뭐를? 간에서 뭐로 바꾼다? 독성이 없는 요소 형태로 바꾼다. 근데 이 요소도 우리 몸에 많이 쌓이게 되면 이거 독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오줌을 통해서 걸러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네. 자, 요 배설은 어디서 담당하냐? 신장에서. 어디서? 신장. 신장. 요즘은 콩팥이라고 배우죠. 뭐라 배운다? 콩팥. 콩팥은 콩팥 모양 생겼어. 팥. 콩처럼 생겼다고. 이렇게 여러 형태로 되어 있어요. 겉부분이 있고요. 속부분이 있고. 콩팥 겉질 겉부분. 안에 부분은 콩팥 속질. 겉부분 안에 부분. 여기는 콩팥 깔때기라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 깔때기. 콩팥에서 뭐 오줌을 걸러내는 오줌을 만들어내는 거야. 혈액 속에 있던 노폐물을 걸러내서 오줌을 생산하는 거야. 이 콩팥 깔때기는 여기 뭐 오줌이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구간이에요. 오줌은 주로 어디서 저장해야 돼? 방광이잖아. 이 콩팥 깔때기에 연결돼 있어. 방광으로 방광. 이게 수녀관이에요. 오줌이 이동의 가열로. 그래서 방광에서 뭐를 거쳐서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기 오줌이 저장되는 거야. 콩팥 내에서 오줌이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건 뭐라 부른다고? 콩팥 깔때기라 부른다고. 오케이? 이 콩팥 겉질에 있는 내용들, 오줌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해? 왜 이래? 오줌이 많이 한가 봐요. 원래 콩팥에 쌓인. 방광에 쌓일 때니까 빈신아. 아, 방광. 자, 너무 들려요. 일어나. 졸리면 일어나서. 일어나면 안 졸리잖아. 자, 모세혈관이 막 공처럼 말려져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 부른다? 사구체라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 사구체. 모세혈관이 공처럼 말려져 있는 겁니다. 얘를 여러분들 혈관이 저렇게 말려져 있으면 피의 흐름이 좋을까 나쁠까? 나빠. 잘 안 통할 거 아니야. 그럼 압력이 높아지거든. 그럼 압력이 높아지면 혈관 바깥도 혈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작은 구멍들이 있어요. 그 작은 구멍들로 압력이 높으니까 흐름이 좁으면 그냥 쭉쭉 이동해 갈 거야. 근데 흐름이 안 좋게 되면 어떻게 됐다고? 입자가 작은 것들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된다고. 빠져나가는 애를 받아주는 주머니 역할을 하는 게 있어. 이게 뭐다? 보먼 주머니야. 뭐라고? 보먼 주머니.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로 물질이 빠져나가요. 혈압이 높아서 여기서 여기 있던 놈이 혈관을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게 있어. 이걸 뭐라 부른다? 여과라 불러요. 뭐라 부른다? 여과. 여과 장치가 뭔지 알잖아. 거름 장치랑 똑같은 말이잖아. 그지? 혈압에 의해서 혈관 밖으로 빠져나간 거라고. 이 여과된 보먼 주머니에서 여과된 놈이 흐르는 혈관이 있어. 이걸 보고 뭐라 부른다? 혈관이 아니지. 그 관을 보고 세뇨관이라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 세뇨관이야. 이 세뇨관하고 보먼 주머니하고 세구체를 합쳐서 이게 오줌을 만들어내는 기본 단위거든. 네프론이라 불러요. 뭐라 부른다? 네프론. 신장의 기본 단위입니다. 뭐라고요? 네프론. 뭐라고? 신장의 콩팥이야.
기본 단위. 뭐뭐뭐 합쳐서 뭐뭐뭐 합쳐서 사구체 보문 주머니 세뇨간을 합쳐서 뭐라 본다고? 네 프로. 신장의 기본 단위, 콩팥의 기본 단위라고. 오케이. 자, 그런데 저 여가 되는 건 다시 그릴게. 저걸 모식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혈관이 가야 그러다 갑자기 넓어지고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생긴 부분이 있어. 여기가 뭐라고? 이게 보문 주머니고 여기가 사구체고 여기 세뇨간이야. 자, 이렇게 세뇨간이 이렇게 쭉 가는데 여기서 어떻게 모세혈관이 그대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세뇨간을 감싸요. 자, 요게 세뇨간이고요. 요게 뭐라고? 보문 주머니고요. 여기 막 공처럼 말려져 있는 부분을 뭐라 부른다고? 사구체라 부르고요. 이 말려져 있던 놈이 다시 여기를 이렇게 쭉 감싼다고. 모세혈관이. 세뇨 이거 모세혈관이에요. 자, 여기서 잘 봐. 중요한 거 나와. 사구체에서 보문주로 빠져나가는 건 뭐라 부른다고? 여가라 불러. 근데 여과된 놈에는 필요한 물질이 있거든요. 그냥 버리면 안 돼. 중요한 것들이라서. 그래서 세뇨관에 있던 여과된 물질 중에서 필요한 건 다시 빨아들여요. 모세혈관으로. 이걸 뭐라 부른다? 재흡수. 뭐라 부른다? 재흡수. 그 다음에 미처 빠져나가지 못했던 노폐물을 다시 버려요. 이걸 뭐라 부른다? 분비. 뭐라 부른다? 요게 제일 중요해. 배설에서는 저것만 알면 돼요. 여과가 뭔지, 재흡수가 뭔지, 분비가 뭔지를 아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요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쉬는 시간은 좀 있다가 직구과학은 조금 시간이 덜 걸리니까 생물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직구과학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과예요. 여과. 여과는 어디서 어디로다?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냐고. 사구체에서 보문 주머니로 가는 거예요. 보문 주머니. 혈압이 때문에 이동하는 겁니다. 혈압이 높은 사구체에서 혈압이 낮은 쪽으로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여과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피 속에는 개 많은 것들 있잖아요. 영양소도 있고 혈구들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등등등. 근데 덩어리가 큰 건 못 빠져나가요. 입자가 작은 건 빠져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대부분 빠져나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여과가 안 되는 것만 기억하는 거야. 뭐 있다? 큰 것들, 혈구. 적혈구, 백혈구는 안 빠져나가요. 그래서 오줌에서 피가 나왔다. 큰일 난 거야. 병원 가야 돼. 오줌을 쌌더니 시시뻘겋게 푹 나왔어. 큰일 난 거야. 병원 가서 검사 받아야 돼. 실제로 병원 가서 저 오줌에서 피 나왔는데요? 그럼 바로 입원시켜줘요. 큰일 났으니까. 혈구 여과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 다음에 피 속에는 단백질도 있어요. 혈장 단백질이라는 거. 뭐라 부른다? 혈장 단백질. 이런 것들은 덩어리가 커서 여과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알겠어? 나머지는 다 여과가 돼요. 포도당, 아미노산, 바이타민, 무기염 이런 거 다 여과된다고 물. 자, 재흡수 갑니다. 재흡수는 어디서 어디로? 어디서 흡수를?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모세혈관으로 이동해 가는 거예요. 재흡수 때는 종류가 있어요. 일단 포도당, 아미노산 이게 개 중요한 거잖아. 그치? 포도당은 탄수화물의 최종분해 물질이고 단백질의 최종 물질이 아미노산이 제일 개 중요한 거지. 얘는 몇 프로? 100% 재흡수예요. 중요한 거니까. 물 그때그때 달라. 그런데 한 97% 정도 재흡수예요. 그때그때 달라. 물이 많으면 보통 많이 버리고요. 물이 적으면 재흡수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바이타민하고 무기염류는 그때그때 달라. 많으면 버려. 적으면 다 흡수해. 선택적이라고. 이해됐어? 그 다음에 분비 설명해 드릴게요. 뭐라고?
분비는 어디서 어딜로? 모세혈관에서 어딜로? 세뇨관으로. 제곱제 반대 개념이야. 뭐가 분비된다? 노폐물. 중등에서는 이 노폐물 요소로 배우는데 노폐물이 분비가 되는 거라고. 이해됐어? 네. 알겠어요? 네. 141쪽 개념 다지기 문제 풀어드릴게요. 141쪽 1번 모란 호흡을 통한 영양소의 분해 과정에서 생성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이다. 그럼 1번 뭐야? 배설. 2번 단백질은 세포에서 호흡에 의해 분해될 때 노폐물로 물과 이산화탄소 외에 뭐가 생성된다? 단백질은 뭐가 생성된다고? 아까 했잖아 이 쓰글 놈들아. 아유 씨 암모니아. 아, 단백질이 분해될 때 질소 원자로 인해서 뭐 암모니아가 만들어진다고? 그 암모니아가 뭐가 있어? 독이 있어서 어디서? 간. 간에서 뭐로 바꾼다? 요소. 요소로 바꾼다고. 오케이? 까먹지 말라고. 콩팥 겉질에는 사구체와 오몬 주머니가 분포합니다. 오줌간은 콩팥에서 만들어진 오줌을 수녀가 아니고 요즘 오줌관을 바꿨구나. 어디로? 방광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방광. 사구체에서 보몬줌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두 글자 써놨잖아 이씨. 뭐라 부른다? 여과. 여과. OX 문제. 순환계에서 온몸은 혈액은 온몸을 순환하면서 영양소 노폐를 옮긴다. 맞죠? 배설계에서 여과는 사구체와 보몬주머니의 압력 차이에 일어난다. 이것도 맞잖아. 기체 교환의 원리는 폐, 모세혈관, 조직세포에서 기체 분합체의 형상. 이것도 맞네. 오. 호흡기에서 폐에는 근육이 있어? 폐에는 근육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X. 숙제는 142, 143, 144 하시고요. 145쪽은 다음 시간에 제가 해드릴게요. 이해됐죠? 잠시 쉬었다가 지구과학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요.